조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3세 때 어휘의 개수를 보면 그 아이의 앞으로의 학업 성적이 다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3세 때 어휘 수준이 6세 때, 12세 때, 18세 때 가는 대학교까지 다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3세가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바로 그 다음에 7세 이후에는 결국에는 이거는 평생 동안 결국에는 사람은 통해서 가장 많은 어휘를 접할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콩나물쌤 전병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어휘력을 잡아야 공부가 잡힙니다.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어휘력 문제가 조금 대두가 많이 되고 있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비너증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비너증. 네, 가난할 비내 말씀어자에다가 증상. 네, 증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부족한 증상을 비너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빈혈 들어보셨죠? 빈혈. 바로 이제 혈액이 부족한 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휘가 부족한 것을 비너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혈이 있으면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이제 산소를 전달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 현기증이 나거나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너증이 되면 이 어휘가 개념을 전달하거든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하는 것처럼 어휘가 개념을 전달합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산소가 가지 않는 것처럼 어휘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개념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학습자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아이들 왜 이렇게 어휘력이 부족한가요? 아이의 어휘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과의 대화입니다. 또 우리 옛날에 개콘에서 밥 먹자 하듯이 그런 가정처럼 대화가 별로 없어. 그러면 아이에게 부모의 어휘가 많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부족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휘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대화의 질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굉장히 지시적이고 짧고 이거 해, 저거 해, 쥐어 뭐 이런 식으로 명령 중심으로 하는데 반대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자상하고 친절하면서 굉장히 풍성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어휘가 아이들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대화가 아이의 어휘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데 이 시기가 바로 6세, 7세 때까지가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조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3세 때 어휘의 개수를 보면 그 아이의 앞으로의 학업 성적이 다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3세 때 어휘 수준이 6세 때, 12세 때, 18세 때 가는 대학교까지 다 예측이 됩니다. 이때 어휘력이 높은 아이와 어휘력이 낮은 아이가 어휘력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2배가 6세가 돼도 2배, 18세 대학 갈 때도 2배입니다. 그러니까 3세 때 굉장히 어휘가 뒤처진 아이들은 개별적인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3세 때 어휘 수준이 대학까지도 예측이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개별적으로 교육, 올바른 교육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개별적인 개인적인 역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완자 공부력 어휘 교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아이가 어휘에 관심을 가지고 어휘력을 늘려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세 때까지의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이미 3세가 지났어요. 우리 애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질 높은 대화가 힘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7세 이후에 아이의 어휘력에 영향을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네, 많이들 이제 예측하실 것 같은데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우리 어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어휘와 학문 어휘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 어휘라는 것은
생활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어휘가 있어요. 학문 아카데믹 보캐블러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쓸 일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교과서 공부 여기서 나오는 어휘들을 이렇게 학문어휘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어휘는 한 5천 개에서 많이 잡으면 1만 개가 되고요. 이 학문어휘는 40만 개가 되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 이 일반 어휘, 생활 어휘는 거의 끝납니다.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어휘는 삶을 통해서 다 습득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자녀 교육에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이 일반 어휘를 습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학문 어휘가 중요하거든요. 과학에서 뭐 중력이라든지 인권, 뭐 다각형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런 걸 익혀야 되는데 이 학습 격차, 이 성적 격차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이 학문 어휘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학문 어휘의 개수가 우리 일반 대화에는 많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단어를 대화를 나눴을 때 학문 어휘가 대화를 하면 1000단어 중에 9단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책에는 1000단어에 30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배가 조금 넘죠. 그 다음에 책이 레벨이 올라가면 40단어, 50단어로 학문어휘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결국에는 대화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문어휘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독서를 하지 않으면 이 공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학문어휘를 접할 수 있는 개수가 거의 4분의 1,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안 읽는 아이는 읽는 아이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만 많이 해서 진짜 공부 잘하고 뭐 대학 잘 갔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독서만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는데 그런 아이들은 정말 독서를 열심히 잘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학문어휘들을 정말 다 빨아들이고 또 수업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7세까지는 부모님의 대화, 그 다음에 7세 이후에는 결국에는 독서예요. 이거는 평생 동안 결국에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어휘를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휘력을 너무 늦지 않게 커버를 초등 시절에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하다. 다른 말로 이해력과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이해력과 문해력이 떨어지면 지적 활동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어휘력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지적 활동이 싫어져요. 수업, 공부, 독서가 다 뭐예요? 네, 다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 싫어하고 집중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지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지적 활동을 불편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사고가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지능 개발이 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단순화되면 어떻게 되죠? 뭐 흑백 논리를 펼친다든지 뭐 선입견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휘가 부족하면 이해 안 되고 공부 싫어지고 사고 단순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열심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런 어휘력 교재들, 우리 완전 공부력 어휘력 교재들 한 번씩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서 아이가 이제 어휘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